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그 똑똑 시니어에서 나온 인도 파키스탄 관계 분석인데요.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나라가 그냥 이웃도 아니고 핵을 가진 이웃이니까요. 그렇죠. 이 긴장감이 이게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거는요. 일단 왜 카슈미르가 수십 년째 이 갈등의 불씨인지, 그거랑 최근에 테러나 국경 충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왜 더 심해지는 건지.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좀 걱정되는 거, 핵전쟁 가능성.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건지. 사실 그게 핵심 우려 사항이죠. 네. 이 조각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 분석 자료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안보 전체랑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들여다보면 원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파장도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제일 근본적인 문제, 카슈미르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겠네요. 이 분석에서도 카슈미르를 단순 영토 분쟁 그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수십 년 된 이 갈등의 어떤 심장부랄까? 그렇죠. 뿌리가 아주 깊죠. 특히 딱 짚는 게 2019년 인도 정부 조치. 그 인도령 카슈미르 특별자치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관계를 그냥 확 얼어붙게 만든 거의 뭐 촉매제였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조치 딱 나오고 나서 파키스탄이 엄청 반발했고요. 지금도 계속 국제사회에 이거 문제다, 개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 상황도 안 좋아졌고요. 네, 자료 보면 통제선, 그 LOC라고 하죠? 거기서 충격전 같은 무력 충돌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리고 양국 지도자들 발언도 훨씬 더 뭐랄까 날카로워졌고요. 분석에서는 카슈미르가 단순한 땅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어떤 자존심, 국가 정체성, 그리고 진짜 핵심 안보, 이익 이런 거랑 다 얽혀 있다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 문제나 국경 충돌은 진짜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네요. 근데 이 자료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양쪽 다 서로 네가 테러 조직 지원하지 이렇게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네, 아주 격렬하게요. 진실이 뭔지는 뭐 저희가 알기 어렵지만 그렇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통제선 부근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민간인 피해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팩트잖아요. 더 걱정되는 건요. 양국이 다 국경 지역의 군사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병력 증강이요? 네, 분석에서는 이게 그냥 방어 목적만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일부러 좀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작은 오해나 어떤 우발적인 사건 하나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충돌로 확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상히 있다는 거죠. 진짜 살얼음판이에요, 말 그대로. 주변 돌아가는 상황도 예사롭지 않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한 뒤로 이 지역 안보 환경 자체가 더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새로운 구도가 짜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키우려는 강대국들 경쟁이 오히려 인도, 파키스탄 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지점이죠. 바로 핵 문제입니다. 양쪽 다 핵무기를 가졌다는 거. 이걸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 분석에서는 만약에 전면전이 터진다, 그러면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 네. 특히 지금처럼 긴장이 막 최고조일 때는 사소한 충돌에 대한 오판이나 오해, 이게 핵 사용이라는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험성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만약에 정말 핵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그 피해는 인도, 파키스탄 여기서 안 끝나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인도주의적 위기, 이런 걸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인도의 그 콜드 스타트 독트린이라고 있잖아요. 신속하게 재래식 공격으로 파키스탄을 압박하려는 전략. 또 파키스탄 쪽에서 가끔 언급하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 그러니까 전장에서 좀 작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위협 같은 거요. 네. 이런 군사 전략들이 위기 시에 핵무기 사용 문턱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은 지적해요.
결국 핵 억지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와, 상황이 이런데 국제사회는 그럼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분석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좀 각자 자기 셈법에 따라서 약간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그렇죠. 유엔도 뭐 결의안 같은 건 내놓지만 그걸 강제할 실질적인 힘은 좀 부족하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무엇보다 제일 답답한 건 양국 간에 직접 대화하는 채널이 거의 막혀 있다는 거. 그래서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지기 너무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전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분석에서는 국제적인 충돌이 통제를 벗어나서 전면전으로 그리고 최악에는 핵 위협이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단계적 시나리오요. 네, 소규모 충돌에서 시작해서 전면전, 그다음 핵 위협, 마지막엔 핵 사용 이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양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지도부가 좀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황이 확 악화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오늘 저희가 카시미르 문제의 그 깊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끊이지 않는 테러랑 국경 충돌, 또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역학, 그리고 핵이라는 정말 실존적인 위협까지 이 갈등의 여러 측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다층적이죠. 이걸 통해 여러분은 아마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지금 얼마나 위태롭고 복잡한 문제인지 좀 더 명확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분석 자료에서도 몇 가지 방향은 제시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양국 간 직접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같은 신뢰 구축 조치들. 네, 신뢰 회복이 중요하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이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좀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분석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말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또 수십 년 동안 쌓인 불신,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 이런 현실 속에서요, 만약에 이 오래된 갈등을 정말로 완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 요인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